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출마하시죠? 제가 아직 공식적인 선언은 안 했는데 험지여도 당이 필요로 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당에서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KBS나 MBC, YTN, CBS 같은 곳에 그런 방송국들이 저한테는 일상의 험지거든요. 윤 대통령한테 영상 편지 하나 영상 편지요? 네. 갑자기. 네. 정치권 현안 중에 국민의힘의 입장이 뭔지 가장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행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그 후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셈법이 복잡해진 부산 총선 판세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듣고자 지도부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네, 장해찬 최고는 이제 국회에서 몇 안 되는 청년 네.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청년답게 솔직하게 가감없이 오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중립기원은 좀 보셨어요? 가끔요. 가끔 보셨어요? 자주는 아니고. 어떠셨어요? 유튜브에 이게 알고리즘 추천으로 예.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내밀한 이야기, 방송에서 못하는 편한 이야기를 네.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또 직접 유튜버시잖아요. 그렇죠. 제 네. 유튜브 채널도 있죠. 네, 굉장히 구독자가 많던데 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네, 그럼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틱 청문회 엑시트,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임명안을 제가했습니다. 지난달 함께 지명된 후보자 3명 중에 김행 후보자만 남은 상황인데요. 자, 장해찬 최고,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청문회장 무단 이탈을 한 건데 1시간 정도 대기를 했기 때문에 무단 이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단 이탈이라고 보시나요? 무단 이탈 아니라고 그 보시나요? 무단 이탈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야당이 규정한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어떤 점이 여야가 아쉬우셨어요? 합의를 통해서 좀 인신공격이나 가짜뉴스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청문회가 됐어야 한다는 아쉬움 늘 남는데 이 상황은 이 상임위 위원장이 보통 인사청문위원장을 맡잖아요. 네. 근데 공정하게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인수 의원이 네. 김행 후보자에게 그럴 거면 사퇴하라는 식의 사퇴 종용 발언을 한 게 문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 국회 인사청문위원회 역사상 거의 최초인 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표시하면서 먼저 나갔고 네.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감 표명 등의 해법이 풀릴 때까지 김행 후보자는 12시 반 무렵 국회에서 대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불공정한 발언으로 상임위나 인사청문회 파토를 치게 만든 네. 너무 전문 용어를 쓰죠 제가 깽판을 치게 네. 만든 권인숙 의원과 사과하지 않은 민주당에게 우선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네. 국민의힘의 책임을 묻자면 어찌되었건 그 유감 표명을 이끌어내어서 청문회를 재개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김행 후보자 개인에게 이 책임을 물을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청문회 파행 이후에 김행 후보자한테 붙은 별명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몇 개 짚어보자면 김행방 불명 있고 김행 더하기 주랭랑, 김행랑 이런 것도 하나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주랭량을 쳤다라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도망친 건 아니다. 그 부분이 가짜 뉴스라는 건가요? 이제 항의를 했고 이 정치적 해법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했는데 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것이고 무엇보다 자정을 넘어가게 되면 네. 청문회 횟수가 바뀌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특정 정당이 일반적으로 추가 횟수를 열 수가 없거든요. 네.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 횟수를 추가해야 되는데 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추가 횟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쟁점은 민주당은 청문회가 지금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네. 국민의힘은 자정 이후에 추가 횟수 합의가 없었으니 네. 청문회는 일단 그날 상황에서 종료가 되었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인데 네. 이걸 일방적으로 뭐 행방불명이다 주행랑이다 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신 공격이고 나아가서는 다수당이 청문회나 국회 일정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 좀 면죄부를 주는 셈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정당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 야당과 상의 안 하고 일정 잡고 청문회 횟수 오락가락 그냥 일방적으로 통행시켜버리면 민주당은 이것도 분명히 여당의 폭거다, 다수당의 뭐 소통 부재다라고 비판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다수당이라 해도 좀 지킬 건 지키면서 국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청문회 횟수 변경이 안 됐기 때문에 청문회가 종료됐다고 말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하면 권인숙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국민의힘도 한 발 양보해서 청문회를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여야에게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서 마무리 발언까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양당의 원내대표단이나 여가의 간사 단위에서 좀 풀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청문회 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잡았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니까 권인숙 위원장이 유감 표명하면서 해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이 100대 0으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51대 49로 서로 때로는 약간 손해보는 양보도 해야 되는데 분명한 건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저도 국민의힘도 청문회 재개에 대해서 양보하라고 지도부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협과 좀 해법을 마련하는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청문회 관련돼서 이제 의혹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김행 후보자 관련돼서 큰 의혹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파킹 의혹이 있었습니다. 김행 후보자 이거 그 청문회 전에 이 의혹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을 때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라고 했었는데 청문회에서는 이제 뭐 새로운 근거나 자료는 제시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얼마나 해소됐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직계 좀비 속에게 주식을 위탁하면 안 되고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 가깝지만 법에서 뭐 제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김행 후보자가 맡았던 회사의 실적이 안 좋아서 이걸 뭐 백지 신탁하게 됐을 때 회사가 도산할 수 있다라는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나 근거들을 지금 민주당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 이거 했지?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 이런 식이면 해명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주식 파킹 의혹이 되었든 또는 우리가 이후에 언급한 코인 의혹이 되었든 김행 후보자가 좀 대답하기 곤란한 결정적 한 방을 가져오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후보자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다면 청문회 도중에 이 주식 파킹이나 코인 관련된 뉴스가 이 기사를 장식했겠죠. 하지만 뭐 그 이전에 언론에서 공방 주고받았던 것 이상의 팩트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청문회가 파행을 딛고 후보자가 이제 청문회장을 떠난 것이 주 쟁점이 되지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큰 쟁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코인 타짜 김남국 의원과 계속 싸우느라 다른 데는 조금 뭐 이런 정보까지는 제가 미리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장 기자가 지금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버예요? 아니죠. 기자. 동아일보에서 유튜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아일보가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장 기자를 유튜버다라고 규정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 안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김행 후보자 역시나 그 위키트리라는 회사가 회사 정책으로 뭔가 여러 가지 정보를 내고 기사 소스를 제공하는 구독자들에게 코인을 제공하는 보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해서 김행 개인이 코인 거래를 했느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약간 반박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사원으로서 소속이 된 상태. 그러면 동아일보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잖아요. 동아일보 대표님이 유튜버입니까? 동아일보 대표님이 여기서 진행하면 그분은 유튜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이 그건 또 어떻게 동아일보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동아일보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동아일보의 법인 대표가 개인이 유튜버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재용 회장이 유튜버인가요? 아니잖아요. 네. 뭐 제가 이야기한 권인숙 위원장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과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낸 입장이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최고께서는 뭐라고 입장을 좀? 근데 저 계속 말한 것처럼 권인숙 먼저 의원의 사과해야 사과가 먼저다. 된다. 다만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이 청문회를 좀 아름답게 마무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인숙 위원장이 사과를 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청문회 재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저희가 좀 양보해서 받아들여서 청문회 마무리 절차까지는 다시 김행 후보자가 국회에 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것을 제 개인 의견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실 뭐 여당 내부에서도 김행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본보를 비롯해서 이제 조선일보 같은 보수 논객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손절할 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 나오지 않은 질문에는 제가 무슨 어제 라디오에서 실드를 쳐줬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 국회 의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지 제가 김행 후보자 개인에 대해서 실드를 쳐줬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저는 대통령께서 예. 인사청문 보고서가 송부되는 절차가 끝나면 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때로는 소수 의견도 내고 네. 뭐 다양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직 이 청문회 보고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여야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여당은 뭐 청문회 종료되었다고 합니다만 네. 저는 지속적으로 사실상 그래도 종료된 게 우리가 아니다. 이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는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지금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주자라고 나름대로 협상을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사과 선행 이후에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검증할 게 더 남았다면 그 검증 무대를 마련하는 데는 여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민주당은 김행 후보자 안 된다는 입장, 네. 국민의힘은 청문회 끝났으니까 임명하자는 입장이 아니라 민주당이 사과하면 청문회 다시 열어서 네.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 계속 또 검증하고 정책에 대한 질의도 하자는 게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동의할 만한 합리적 중재안이 될 것 같거든요. 예. 이 중재안을 좀 찾아가자라는 게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국회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 말씀 참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유인촌 장관도 임명을 했지만 뭐 18번째로 국회에서 넘어가지 않은데 그 대통령이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였잖아요. 그런 비판에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 김행 후보자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30명 정도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네. 했잖아요. 좀 잘못된 전례가 세워진 것 같고요. 네. 뭐 그 30명의 기록을 넘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어떤 부적격 의견을 다는 것 이외에 아예 네. 동의도 안 해주는 빈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치라는 게. 그렇죠. 뭐 법적인 결격 사유라던가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이었나요? 누구 한 분은 뭐 이 젊은 시절에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둑 혼인 신고를 했다.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 네. 그 정도의 사유는 나와야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 동의를 못 해주겠다는 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건 다 쟁점이지 뭔가 명확하게 법적 도덕적 어. 책임이 규정된 게 아닌데 예. 그렇다면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기재하는 것 정도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네. 아예 이거 못하겠다고 판을 엎어버리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만 양쪽의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관행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김남국 의원 때도 그렇고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김행 후보자를 품고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있을 뭐 당장 내일 있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근데 저는 뭐 이 김행 후보자 한 명 때문에 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 이슈가 중요하고 예. 총선 아직 시간이 남아서 이게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코인도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에 투자한 여야 의원들 10명 정도 목록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꽤 있었어요. 또 민주당에서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지만 네. 거래 액수나 거래 시기가 결국 살펴보니 문제가 안 됐고 예. 적어도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 김행 후보자가 개인 명의로 코인을 거래하거나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은 내역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나온다면 김남국 의원과 비슷한 사례라면 당연히 저부터 문제 제기를 할 텐데 회사의 정책으로 코인을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과 개인이 국회나 공적 시간에 수백 차례 거래를 하면서 10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둔 것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총선을 앞두고 저희 정부와 여당이 좀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네. 강한 정당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해보면 진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뭐 하나 진행할 수 있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약자의 측면에서 네.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좀 강한 이야기를, 열일하고 목소리를, 있다 네. 하는 좀 호소, 절박한 모습. 네. 우리가 약자다는 것을 국민들께 더 많이 어필해야 된다. 자꾸 우리가 정권은 잡고 있지만 결코 예. 강자의 입장이 아닌데 좀 너무 강해 보이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장해찬 최고를 모셨으니까 개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네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 출마하시죠?
뭐 아무래도 출마 권유가 많기 때문에요. 네. 제가 아직 공식적인 선언은 안 했는데 네. 그 부분도 뭐 비중 있게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지역구를 보고 계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험지여도 당이 필요로 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마음껏 나갈 수 있다면 어디 좀 나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기 네, 때문에 부산 출마를 우선적으로 네, 네.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뭐 동아일보 오늘 이 중립기업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당에서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KBS나 MBC, YTN, CBS 같은 곳에 그 누구보다 많이 출연하면서 네.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국들이 저한테는 일상의 험지거든요.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안 나가잖아요. 예. 방송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 그래도 거기도 나름 출연을 많이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뭔가 방송 나가서 괜히 책 잡힐까봐 회피하는 그런 웰빙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아직 남아 있는데 제가 현장에서 뭐 네. 우리 김병민 최고도 있습니다만 방송 현장의 험지에 많이 나가고 있기 네. 때문에 저도 뭐 험지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데 이견을 제기할 국민의힘 당원이나 네. 의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내년 총선에 있어서도 험지에 보내도 잘할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근데 거죠? 저는 어딜 나가도 뭐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 지역을 선택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당 지도부에서 뭐 네. 출신 지역과 여러 가지 전략적 안배를 통해서 네. 결론을 내려주면 네. 지도부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지도부에서 나한테 여기로 나가라고 할 것 같다라고 필 오는 지역구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근데 이미 뭐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네.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PK 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방송 출연 많이 하면서 예. 좀 국민들이 알아봐 주시는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하는 것 또한 또 지도부이자 방송 출연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고 의무라서 그런 관점에서 두루두루 고민하시지 않을까 싶고 네. 제가 먼저 어딜 나가겠다. 뭐 어디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에서만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역구도 이제 당이 정해주는 대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 당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영남에서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매번 총선 때마다 이번에는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김영호 전 의장이 이런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네. 이유가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당 공관위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서 네. 선거 한 2주에서 3주 앞두고 이 바꾸라고 영남 지역들을 네. 갑자기 수도권으로 보내니까 준비가 전혀 그렇죠. 안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하태경 의원의 결단은 제가 높이 사는 이유가 본인의 어쨌든 자발적 선택이 가장 컸고요. 선거를 어느 정도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수도권에 있다. 가서도 충분히 준비할 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하태경 의원이 보여준 결단 같은 것들이 네. 제2, 제3의 물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험지 출마 마중물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 테고 뭐 어떤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이거 이후에? 뭐 하태경 의원이랑 개인적인 통화도 했는데요. 네. 본인의 결단이 상당히 네. 좀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네. 대해서 또 예전부터 사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좀 지역구에 혼란을 줄까봐 사실 티를 안 냈다 이런 네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도부로서도 높게 평가하고 네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십자가를 져 주셨기 그쵸, 때문에 예. 물론 모든 중진들이 다 지역구 떠나서 수도권 가야 된다 이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상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다만 3선, 4선, 5선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길 가는데 얼굴도 못 알아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좀 인지도 낮고 존재감이 상당히 낮은 분들은 네. 수도권으로 옮기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든 네. 하태경 의원의 결단이 그분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될 것 같고 네. 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좀 친하세요? 그래도 자주 소통하고 같은 교류를 하죠. 부산. 네, 그렇기도 네. 하고 또 성도 우리 다 장씨고. 아, 맞네요. 공교롭게.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장제원 의원이 사실 윤석열 정권 탄생의 주역이라고 모두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2선 후퇴설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SNS에 용맹한 새는 발톱을 숨긴다 이런 의미심장한 글도 올렸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 보이기 위한 뭐 이게 약간 포석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일단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권 초기부터 본인이 전면에 나서면 네. 너무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이선으로 후퇴했잖아요. 네. 그 자체가 정권을 만든 공신 입장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말하는 핵심 관계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네. 뒤로 물러나서
과방위원장 역할 잘 수행하면서 네. 이 다른 의원들을 서포트하는 데 집중했다는 걸 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다만 총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런 질문을 또 오늘 다른 인터뷰 등에서도 많이 봤는데 지금 개별 의원 한 명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선택할 거야 막 압박하고 추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태경 의원처럼 용기 있는 결단을 한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띄워드리고 이분들이 그리고 수도권에 와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수도권 민주당 현역을 이길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맞추는 긍정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확립된다면 네. 장제원 의원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남, 부산과 대구, 경북 등지에 있는 다른 많은 의원들도 당을 위해서 또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각자의 고민들을 할 테니까요. 네. 이제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최고께서는 방송 험지에 출연하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청년이시잖아요. 그럼요. 나서는. 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민주당에서 본인과 같은 행보를 걷고 있어서 좀 눈길이 간다 하는 근데 저 정치인이 개인적으로는 있으실까요? 원외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의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제가 네. 오래전부터 굉장히 높게 평가해 어떤 왔는데요. 부분에서? 네.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 총선에서도 이인영 전 장관 등에게 이제 86세대 그만할 때 됐다라는 용기 있는 일성을 내뱉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음 총선의 시대 정신이 네.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이전에 네. 86들 이제 집에 가라는 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될 것 같아요. 그 세대 이야기를 교체. 네, 민주당에서 먼저 용기 있게 해준 이동학 전 최고위원을 응원하고 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끝으로 이제 장예찬 최고께서는 윤석열 1호 청년 참모시니까 윤 대통령한테 영상 편지 하나 어떠실까요? 영상 편지요, 네. 갑자기. 네. 저기 예쁘게 저희가 CG도 만들었거든요. 네, 저 가장 중요한 이거 거는 보고 말씀하시면 된다. 경제와 민생이라는데 모두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일정을 가장 많이 하는 대통령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되는 일정도 상당히 많은데 네. 더 많이 민생의 현장으로 나가시고 경제와 관련된 일정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당도 이 국정 운영을 잘 보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야죠. 혹시 뭐 정치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요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근데 우선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국정 운영에 좀 더 중점을 맞춰야 되고요. 그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네, 여당이 여당이. 카운터파트로서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언제든 이재명 대표 만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대표의 만남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자꾸 영수회담 이런 구시대적인 예. 언어를 쓰는 게 좀 유감스럽고 하루빨리 양당의 대표들이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협치할 건 협치하자 하는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장예찬 최고께서 대통령의 사랑, 국민의 사랑 독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진- 진행 잘하시네요, 정말. 네. 진행자로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로요. 네. 앞으로도 자주 나와서 정치 이야기 시원하게 불러주시면 또 자주 네, 나오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